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올리브 오일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. 특히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, 이게 정말 더 좋은 건지, 또 뭐 마시는 게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. 어떻게 먹는 게 현명한 건지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오늘 자료들의 핵심은 사실 올리브 오일, 그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, 줄여서 EVO라고도 하죠. 이 EVO의 가치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잘 익은 올리브를 가지고 열이나 어떤 화학적인 처리 없이 오직 기계적인 힘으로만 처음 짜낸 오일이거든요. 아, 첫 번째로 짜는 거군요. 네, 그러니까 이 과정 덕분에 올리브 본래의 맛과 향, 그리고 중요한 영양소들, 특히 그 페놀 화합물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잘 보존되는 편입니다. 아하, 덜 가공했다. 이게 중요한 거네요. 자료들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분은 역시 단일 불포화 지방산, 그 올레산이었어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? 맞습니다. 올리브 오일의 거의 한 73%에서 75% 정도가 바로 그 올레산, 올레익 애시드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, MFUA인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먹는 버터나 다른 기름에 많은 포화지방 대신에 이걸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,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아, LDL 수치를요? 네, 이게 바로 심장 건강 관리의 뭐랄까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미국 FDA에서도요. 포화지방 대신에 하루에 한 1.5 테이블스푼, 그러니까 한 22ml 정도 될까요? 그 정도의 올레산이 든 오일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. 하루에 1.5스푼이요.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네요? 그렇죠.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죠. 근데 그 지방 성분 말고 아까 말씀하신 항산화 성분,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? 자료에 보니까 올레오칸탈, 뭐 이런 좀 어려운 이름도 있던데요? 네. 올레오칸탈, 또 올러유로핀 같은 이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성분들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항염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.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라는 게 쌓이면 이게 뭐 심장병이나 암, 이형 당뇨 같은 여러 질병의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올리브 오일 속에 이런 성분들이 바로 그 염증 수치, 예를 들면 CRP 같은 지표들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. 비타민 E나 K도 물론 들어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염증 관리해주고 콜레스테롤 개선해주고 이게 올리브 오일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겠네요. 정확합니다.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 많으실 텐데 40대에서 70대 사이 딱 건강관리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.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는 올리브 오일 관련 연구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또 많이 뒷받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뭐 혈관 기능을 좋게 한다든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자료 중에 좀 흥미로운 소규모 연구도 하나 있었는데요. 변비 완화 효과에 대한 거였어요. 변비요? 올리브 오일이요? 네, 혈액 투석 받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매일 아주 약간 한 1티스푼 4ml 정도를 드시게 했더니 변을 좀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뭐 주된 효능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재밌죠. 와, 정말 의외의 효과네요. 그 외에 뭐 항암 효과라든지 알츠하이머 예방 가능성 같은 이야기도 자료에 있긴 하던데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좀 더 필요해 보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항암 효과는 주로 시험관 연구 단계이고 알츠하이머 예방 관련은 주로 동물 연구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뭐 혈당 관리나 뼈 건강에 대한 연구들도 있지만 아직은 그 심혈관 효과만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충분히 쌓인 단계는 아니에요.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죠. 알겠습니다. 근데 요즘 보면 올리브 오일을 약처럼 그냥 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공복에 한 스푼씩. 자료들을 보면 그게 꼭 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. 네,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핵심은 마시는 것, 그 행위 자체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에 비해서 특별히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준다는 그런 강력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. 물론 평소 식단에서 건강한 지방 섭취가 좀 부족했던 분이라면야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요.
오히려 샐러드 같은 채소에 뿌려 먹으면 그 채소 속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이나 다른 항산화 성분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뭐랄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. 아하, 오히려 요리에 같이 활용하는 게 영양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엑스트라 버진은 열에 약해서 볶음 요리 같은 데 쓰면 영양소 파괴되고 안 좋다. 그리고 칼로리도 높다면서요. 그 부분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료에서 명확히 짚어주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, 그러니까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. 약 207도씨 정도 되거든요. 오, 생각보다 높네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볶음이나 구이, 소테 같은 요리들, 이게 대개 180도에서 190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심지어 튀김에서도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더 안정적이거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오, 다만 칼로리는 확실히 높아요. 한 테이블스푼, 그러니까 14g 정도의 1019칼로리 정도 되니까요. 다른 지방 섭취를 좀 줄이면서 적당량만 사용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. 뭐든지 과하면 당연히 체중이 늘 수밖에 없죠. 그렇군요. 요리에도 안심하고 써도 되지만 양 조절은 필수다. 이거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. 우리가 꼭 그 비싼 엑스트라 버진만 고집해야 하는 걸까요? 그냥 일반 올리브 오일하고 비교해서 건강 효과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?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.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. 엑스트라 버진이 정제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 함량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. 이건 실험실 연구 수준에서는 분명해요. 네. 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 사람이 섭취했을 때 정제된 일반 올리브 오일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질병 예방 효과가 크다고 단정지을 만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많은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.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올리브 오일이든 그걸로 대체하는 것. 즉, 기존에 먹던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이런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는 그 식습관의 변화, 그 자체가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명쾌하네요. 결국 엑스트라 버진이냐 아니냐보다도 중요한 건 건강한 지방으로 식단을 바꾸는 게 습관 자체라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과 염증 관리에 특히 좋다.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양 조절은 필수고 그냥 마시기보다는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영양 흡수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. 요리 시 온도도 생각보다 안정적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아주 좋은 식단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특정 품종이나 생산 지역에 따라서 페놀 함량이 유독 높은 제품들이 있거든요. 아, 그런 것도 있나요? 네, 과연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강에 정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다음번엔 그 부분을 파고들어봐도 재밌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